그래서 알렉스넷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120만 장 정도 있었죠. 그래서 옛날 2011년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약간 룰 베이스드로 내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디자인한 피처 추출기를 일단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얹어가지고 학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8%의 에러 레이트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알렉스넷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에러 레이트가 한 9% 정도 다운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렉스넷의 오버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227 곱하기 227이니까 이것을 인풋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딥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는 5층의 레이어만 해도 상당히 깊은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마다 맥스플링을 좀 몇 개 레이어에다가 맥스플링을 얹어 놨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얹고 나서는 그 위에 나온 그 마지막에 나온 채널과 그 픽셀들을 한 줄로 쭉 펴가지고 그 위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알렉스넷이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테크닉들이 좀 쓰인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썼는데 이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좀 옛날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GPU의 메모리가 3GB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콜랩에는 아마 12기가인가 16기가 메모리의 GPU가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이 됐죠. 아무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알렉스넷은 두 개의 GPU로 병렬적으로 트레이닝 됐다고 합니다. GPU 병렬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하는지는 뒤에 한 10강인가 11강에 한번 커버가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게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위에가 좀 잘려 있죠. 근데 이게 이미 원래 페이퍼에서조차 위에 그림이 좀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이거의 위에는 뭐가 있을지는 저자만 알고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스넷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지금까지 한 4만 6천 정도의 사이테이션 인용 수가 있었다고 해요.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를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쓴 페이퍼는 한두 번 인용됐나? 한 3년 전에 낸 게 그 정도밖에 인용이 안 됐습니다. 이 페이퍼는 46,510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인용 수치인지 한번 다른 페이퍼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를테면은 다윈의 종의 기원은 5만 번 정도의 사이테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통신은 정보 이론과 통신의 기초를 닦은 그 쉐논의 정보 이론 그 초기 페이퍼가 한 6만 9천 정도의 사이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DNA 발견한 페이퍼가 13,000번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우주의 그 새 입자 중에 힉스 보존 입자라는 거 뉴스에서 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한 14,000번 정도의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비교해보면 46,500번이 엄청나게 많은 인용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 커뮤니티가 워낙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과학계에 비해서는 인용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졌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알렉스넷의 그 레이어 하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르넷 구조 살펴봤을 때처럼 알렉스넷도 첫 레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풋이 채널이 3개고 다음에 그 세로 가로가 모두 227이죠. 거기 어떤 레이어를 적용했냐면은 필터가 64개입니다. 다음에 커널은 11x11이고요. 다음에 스트라이프는 4니까 4칸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이미지에 대응되는 부분이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겁니다. 다음에 패딩이 2니까 제로 패딩이 양쪽에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음에 왼쪽 이렇게 2칸씩 0을 얹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웃풋 볼륨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시간 복습 겸 한번 살펴보죠. 일단 아웃풋 채널의 개수는 그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랑 똑같았죠? 그래서 64입니다.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사이즈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 한쪽 그 가로만 한 번 살펴보면은 W 가로 그다음에 빼기 K 커널 그다음에 2 곱하기 P 패딩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트라이드 개수를 나누고 나서 1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5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이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한 번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 매트릭스 그 요소들이 뭐 이렇게 스칼라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횟수가 연산이 되는지 그 세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메모리 얼마나 차지할까요? 메모리 차지한다는 건 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 개수를 갖고 있냐였죠? 아, 제가 방금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메모리는 그 아웃풋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사이즈입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파라미터만큼이나 그 파라미터 말고도 이 아웃풋으로 계산된 것도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엘리먼트 하나당 두 번째 줄입니다. 엘리먼트 하나당은 4바이트 차지합니다. 32비트의 그 부동 소수점 표현으로 하면은 1바이트에 8비트니까 32비트면 4바이트가 되겠어요. 근데 그 아웃풋 볼륨이 엘리먼트가 몇 개 있습니까? 채널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새로운 가로 이렇게 곱하면 64랑 56이랑 56 곱해서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20만에다가 4 정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로 하기 위해서 1024를 나눠줬거든요. 그럼 대충 784 킬로바이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또 다른 요소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살펴보려면은 레이어의 구성을 다시 봐야 됐었죠. 자, 레이어가 필터가 64개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11이었죠. 그다음에 이것이 그 3 채널의 인풋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쉐이프는 커널 사이즈 제곱하고 나서 그 아웃풋 채널 개수에다가 이제 인풋 채널 개수 곱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295인데 아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는 바이어스 텀을 더 해놨어요. 좀 엄격하게 하려나 봅니다. 근데 뒤에서는 바이어스를 빼고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바이어스까지 더해져가지고 64, 3, 11, 11 곱한 거에다가 64 더해가지고 대략 23,000개의 파라미터 개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요. 요 아웃풋 하나 내놓는데 얼마나 많은 그 부동소수점 그 표현들끼리의 그 멀티플라이어와 애드가 합쳐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했었던 자 아웃풋 하나 내놓는데 CPU든 GPU든 연산 장치에 그 곱하고 더하는 연산의 조합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CPU, GPU 로드는 계산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되게 이 네트워크의 뭐라 그러냐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몇 번 되냐? 일단 아웃풋 개수 세고 나서 그 아웃풋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멀티플라이 에디션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아웃풋은 아까도 봤지만 그 이미지 20만 개 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적 연산에서 매트릭스 내적하는데 곱하기 더하기 연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내놓는데 여기 필터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필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림 하나랑 그 내적 연산하고 바이어스 더하죠. 여기서 바이어스 텀 뺐습니다. 내적 연산하는데 3 곱하기 11, 363개의 그 요소들끼리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하고 더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363개가 되고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은 대략 7,300만 번 정도의 그 부동소수점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보자. 자, 노파심에서 잠깐 리뷰하자면은 컴퓨터가 숫자나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숫자를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인티저를 인티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실수같이 밑에 점 뭐뭐뭐뭐 들어가는 경우에는 32비트 슬롯을 뭐 몇 바이트 슬롯은 유효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 그다음에 몇 바이트는 이게 10의 몇 승에 해당하는 어 10의 몇 승에 뭐라 그래야 돼? 10의 몇 승을 곱해야 되냐 이걸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실수를 완벽한 아큐러시로 저장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된다. 유효 숫자 몇 개 근처에서 포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하게 실수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유효 숫자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부동소 수점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4바이트 한 32비트 정도의 저장 공간에 지금 메모리에 숫자를 집어넣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레이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이제 풀링 레이어입니다. 맥스 풀링을 해요. 렐루 같은 경우, 렐루 채널마다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풀링을 먹이고 나서 이제 가로, 세로가 다운 샘플링 되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WBK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이드 나눠준 다음에 1을 더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정확히 그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옆에를 좀 자르나 봅니다. 그래서 27점에서 잘라가지고 27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로 해서 나온 아웃풋은 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 182KB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필요합니까? 이거는 풀링 레이어는 뭐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배우는 파라미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 컨볼루션 레이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다. 일단 이거 계산하려면은 아웃풋이 몇 개 있는지 센 다음에 아웃풋 하나당 몇 번이나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들어갔는지 봐야겠죠. 또 높아심에서 말하는 건데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좀 줄여가지고 FLOPS 그냥 플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채널 개수는 64 곱하기 27 곱하기 27개. 그 다음에 그 아웃풋 하나 내놓는데 그냥 그 3x3 요소에 대해서 맥스 한번 취하는 거니까 그거는 9번의 그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은 40만 번 정도의 연산이 되고 0.4 메가 플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볼루션 레이어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싸죠. 거의 그냥 소수점 이렇게 다운하면 빵입니다. 자, 컨볼루션이 상당히 계산적으로 비싼 연산이구나 대충 감이 오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컨볼루션 2 풀 두 번째, 그다음에 컨볼루션 3, 4, 5 풀링 5번 하고 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의 연결을 위해서 다 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섯 번째 풀링 적용하고 나서 그 플래튼하면은 아웃풋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요. 그 풀하고 나서 아웃풋은 25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었죠. 그거를 공간적인 정보를 싹 무시하고 일렬로 폈으니까 사이즈 9216의 벡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했었냐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제 3번 끼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시면 FC6이라고 붙은 겁니다. 그 녀석에 대해서 또 이제 파라미터 개수랑 그 다음에 연산수 한번 세보죠. 일단 풀리 커넥티드 그 파라미터의 개수는 그냥 매트릭스 연산에 들어가는 그 매트릭스의 크기죠.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세로는 인풋의 개수고, 인풋의 노드 개수고, 그 다음에 세로는 아웃풋의 노드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9216 곱하기 4096이고요. 거기다가 바이어스 4096개 더해서 대충 3800만 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아웃풋 내놓기 위해서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면 매트릭스 벡터 오퍼레이션입니다. 9216 곱하기 4096짜리 매트릭스에다가 거기다가 사이즈 9216짜리 벡터를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적을 이렇게 내적을 매트릭스 벡터 그
곱의 정의를 잘 살펴보시면은 앞에 곱해지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각 행에 대해서 쫙쫙쫙쫙쫙 이렇게 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96번의 내적을 할 건데 한 번의 내적마다 9216 사이즈의 그 벡터랑 벡터를 내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그 오퍼레이션 개수가 9216에다가 그거를 4096번 반복을 해가지고 또 한 3800만 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한 레이어를 한 3번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6는 9216 인풋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4096이었고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4096 인풋, 4096 아웃풋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4096을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이 1000이 됩니다. 이미지넷 그 데이터셋이 클래스 개수가 1000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 1000개에 맞춰서 1000디멘전의 스코어를 내뱉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구조를 생각했을까요?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중에 강의 말미에 있겠지만은 영웅이 되지 말아라. 그냥 사람들이 쌓아놓은 1등한 구조들을 보통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조언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했을지를 그 이후에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트렌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메모리가 어디가 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 아웃풋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디에 좀 러너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좀 집중되어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이거를 차트로 한번 나타내 보죠. 자, 우선 메모리 사용부터 봅시다. 지금 초기 컨버전 레이어에서 아웃풋에 차지하는 메모리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필터 수에 비해서 그 필터 수가 꽤 있기는 있으면서도 상당히 초기 인풋이다 보니까 그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227 곱하기 227이었죠. 메모리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은 컨버전 레이어에 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배워야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좀 런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컨버전 레이어가 파라미터 개수는 적은 데 비해서 상당히 그 연산의 부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피션시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그 계산 자원을 좀 아끼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떻게 하면 이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까? 컨버전 레이어에서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까? 아니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그 수많은 파라미터 개수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피션시를 높이려는 시도가 뒤에서 좀 나타날 겁니다. 일단 VGGNet까지는 네트워크 사이즈를 크게만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셉션부터 구글넷부터는 좀 이피션시를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알렉스넷 알아봤습니다. 짧게 알렉스넷을 마치기 전에 2013년에 1등 했었던 구조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일라인 퍼거스가 만들어서 그 GF넷이라고 불리고요. 이거는 레이어 컨피규레이션을 좀 고친 겁니다. 그 알렉스넷에서요. 필터 사이즈를 우선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의 필터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11 곱하기 11 스트라이드 4에서 7x7 스트라이드 2로 줄였죠. 스트라이드 수가 줄었으니까 다음 레이어가 좀 더 하이 레졸루션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터 개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컨볼루션에서 필터 개수가 좀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도 늘어나겠고 그 다음에 러너블 파라미터의 개수도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메모리나 연산 측면 모두에서 더 커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해가지고 쌓아놨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꼭지인 알렉스넷 알아봤습니다. 아마 한 18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 현강보다는 빠르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인지적인 부담이 지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VGG넷을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 10페이지 정도는 VGG넷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알렉스넷이랑 GF넷이 1등을 차지했었고요. 2014년에 이제 레이어 8개에서 레이어가 19개로 올라가고 아큐러시가 한 4% 정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저자는 2명인데 이 2명이 있는 연구실 이름이 비주얼 어때요? 비주얼 지오그래피 그룹인가? 아무튼 그 약자를 따와가지고 보통 VG넷이라고 불러요. 네, 그 VG넷이 일단 1등도 했고, 그래서 1등을 한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VGG넷이 디자인 뉴럴 CNN 아키텍처 디자인 가이드를 좀 줬습니다. 지금까지 뭐 알렉스넷이나 GF넷 보면은 약간 좀 근본이 없었을 수도 있죠. 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쌓았다곤 했지만 이 필터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 뭐 스트라이드 어떻게 가져갈지 다 완전히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죠. 음, 그에 비해서 물론 VGG넷도 조금 트라이얼 앤 에러로 쌓은 거긴 하지만 약간의 좀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어떤 디자인들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그거부터 얘기를 하죠. 어디 보자. 우선 5개의 그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스테이지까지는 컨볼루션 2번, 그다음에 풀링 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 5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컨볼루션을 3번 할 수도 있고 4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볼루션 3번 했으면은 보통 VGG 16이라고 레이어가 16개가 돼가지고 VGG 16이고요. 그다음에 뭐야, 4번째, 5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컨볼루션 4번 하면은 VGG 19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VGG 16은 사실 레이어가 18개인데 왜 19라고 부를까? 이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자, 위쪽에 디자인 룰스 보시면 3줄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VGG넷의 모든 컨볼루션은 3x3 필터고요. 스트라이드 1이고 패드가 1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그 가로 세로 사이즈가 모두 같게 되겠죠. 어떻게 3x3만 쓸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5로 C에서 C, 채널 C개에서 그다음에 아웃풋 채널 C개로 컨볼루션을 한번 쌓아보죠. 이럴 때 그 필터의 파라미터 개수는 바이어스 빼고 25C 제곱기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요 아웃풋 레이어, 아웃풋 볼륨 하나 내놓기 위해서 25C 제곱 HW번의 그 부동 소수점 연산이 매트릭스 애드 오퍼레이션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애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 혹시 유도하실 수 있겠나요? 혹시 이거를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파라미터 개수는 커널 개수 곱하기 가로 커널 곱하기 세로 커널 곱하기 인풋 채널 곱하기 아웃풋 채널, 그러니까 25C 제곱이겠죠? 자, 그다음에 부동 소수점 연산 수는 우선 아웃풋 볼륨이 H 곱하기 W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CHW계의 아웃풋에 대해서 각각 엘러먼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 25C개만큼의 K 곱하기 그다음에 그 필터 개수 인풋의 채널 개수, 그래서 C만큼의 연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25C랑 CHW 곱해가지고 25C 제곱 HW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 파라미터 개수랑 그 부동소수점 연산수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유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 옵션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인풋 하나 넣었을 때 5 곱하기 5 필터 먹여가지고 인풋 채널 C개, 아웃풋 채널 C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컨볼루션을 2번 쌓아가지고
인풋에다가 3x3 컨볼루션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또 3x3 컨볼루션을 또 한번 먹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3x3 컨볼루션을 두 번 먹이면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18C 제곱이고 그다음에 뭐 렐로 액티베이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이어스 텀 뺐다고 했을 때 그 부동소 수점 연산수도 18C 제곱 HW라는 걸 다시 유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옵션 1은 인풋을 한 번 컨볼루션 지나치고 렐로 씌웠어. 옵션 2는 이 같은 인풋에 대해서 3x3 컨볼루션을 한 번 먹이고 렐로 씌우고 또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또 렐로로 씌우는 겁니다. 둘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아웃 그5 곱하기 컨볼루션 한 번 먹는 거 아니면 3x3 컨볼루션 두 번 먹는 거 모두 그 아웃풋의 각 엘리먼트에 대한 최초 인풋에서의 리셉티브 필드는 5x5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 관점에서 옵션 1이랑 옵션 2는 뭐 그렇게 다른 게 아닌데 연산 수나 파라미터 개수 측면에서는 옵션 2가 훨씬 적죠. 자, 그러면은 같은 리셉티브 필드라면은 연산도 적고 메모도 적게 되는 옵션 2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옵션 2는 렐루를 두 번 씌우죠. 그러니까 넌리니어리티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더 복잡한 함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의 교훈이 뭐냐면요. 내가 어차피 리셉티브 필드의 관점에서는 7x7 컨볼루션 하나 씌우려면은 그냥 3x3 컨볼루션을 3번 하는 게 계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필터 필요 없이 그냥 3x3만 하면 된다. 이게 그 VGG넷의 하나의 그 스피릿, 하나의 디자인 가이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자인 가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VGG넷은 컨볼루션 단계에서는 그 인풋과 아웃풋의 가로, 세로 픽셀 수가 다 같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픽셀이 언제 바뀌느냐? 풀링 때만 바뀝니다. 그래서 풀링 때 2x2로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맥스 풀링을 먹여서 아래가 이전 인풋이 EH 곱하기 EW의 레이어 그 픽셀을 갖고 있었다면은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이 돼서 풀링 이후에는 H 곱하기 W의 그 크기를 갖게 됩니다. 대신 채널은 더블이 됩니다. 자, 그래서 풀링 이전의 컨볼루션 레이어. 자, 아무튼 풀링을 하고 나서 왜 채널을 더블로 가져가냐? 약간의 그 모티베이션은 그냥 이겁니다.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으로 반씩 되더라도 그 각각의 컨볼루션 스테이지에서는 그 부동소 수점 연산이 같게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이게 뭐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더니 내가 튜닝을 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약탈시는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VGG넷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은 필터 개수를 그러니까 적어도 필터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채널 수도 어떻게 가져갈지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파라미터, 이전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랑 비교하면은 그 메모리랑 연산이 얼마나 그 차이가 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VGG 알렉스넷이랑 VGG 16만 비교해도 VGG 16이 훨씬 더 큰 네트워크입니다. 자, 일단 아웃풋의 메모리만 살펴봐도 VGG 16이 25배나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만 봐도 한 2배 정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연산 유닛 CPU나 GPU로 해야 되는 그 멀티플라이 애드 연산도 20배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VGG넷을 트레인 하는 데는 최소 20배 정도의 그 계산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컴퓨터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효율성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자, 지금부터 또 58페이지 정도까지 10페이지 동안은 세 번째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이름은 구글 넷이고요. 앞에 구글의 L의 그 대문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1998년에 르넷을 약간 그 뭐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자, 네, 그래서 또 다들 요 L은 제가 오타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 글 읽기는 구글넷이라고 읽어요. 구글 리서치에서 아마 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1등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VGG넷이 7.3% 아큐러시 달성했는데요. 같은 해에 그 구글넷은 6.7%의 아큐러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부터 좀 이피션시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폰 정도에서도 모바일 폰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테스팅 타임 때 한번 클래시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패스를 쫙 밟아야 되잖아요. 그 스코어 계산하려면요. 그래서 그 계산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나 아니면 메모리 그 쓰는 거나 아니면은 계산 시간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고민을 많이 한 그다음에 거기서의 혁신이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억하시나요? 그 스타트 부분에 아무래도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에 컨볼루션을 먹여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을 낮추는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무작정 다운샘플을 쫙 해버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구글넷이 어떤 식으로 다운샘플링을 했냐. 자, 처음에 224 이미지로 시작해가지고 어 뭐야 맥스풀에서 28 곱하기 28로 내려가기 위해서 단 3번의 컨볼루션만 이용합니다. 중간에 맥스풀 섞여 있고요. 자, 그래서 224 픽셀에서 28 픽셀로 가는데 이 메모리나 파라미터나 그 뭐야 메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이 정도 되는데 VGG넷과 비교하면은 거의 한 10, 특히 연산수로 보면은 한 18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고해상도의 컨볼루션 연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다음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이름으로는 인셉션 모듈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 모듈에 프리비어스 레이어 인풋이 된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브랜치로 쫙쫙 연산이 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다 이렇게 벡터를 이어 붙여서 하나 만들고 그거를 다시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의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자. 우리가 뭐 3x3, 5x5 그다음에 뭐 어떤 걸 써야 되냐 고민이 될 때 일단 VGG넷에서는 3x3만 쓰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4개로 보냅니다. 그래서 1x1 컨볼루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x1 컨볼루션 한 다음에 3x3 먹이고 그 다음에 또 5x5를 먹이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도 한번 해보고 1x1 컨볼루션 해서 다시 모아줍니다. 그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1x1 컨볼루션은 픽셀별로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돌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픽셀별로 약간의 프로세싱을 약간의 넌리니어티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1x1 컨볼루션은 보통 바틀넥 레이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VGG넷과 비교하자면 커널 사이즈를 그냥 3x3로 한다고 디자인을 준 게 VGG넷이고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를 3x3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1x1, 3x3, 5x5 다 해보고 그냥 섞어버립니다. 섞는다기보다는 그 결과들을 그냥 다 이어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노베이션, 그 인셉션 모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할 이노베이션이 뭐냐면은 그 인셉션 모듈 하나에 그 1x1 컨볼루션을 사용한다는 게 세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커널, 비싼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대신에 약간 값싼 1x1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이건 또 레즈넷에서 얘기된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파라미터 개수가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가 많은 데가 어디서 발생했었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맨 위에 있을 때 그 위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그 러너블 파라미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끝에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좀 안 씁니다. 그 구글넷은요. 이게 네 번째 이노베이션이래요. 대신에 뭘 쓰냐면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써가지고 그 최대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갈 때의 그 베리어블 개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몇 번 레이어 몇 번 거쳐가지고 채널 1024개가 1024개 채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7개짜리 그 인풋이 나왔어요. 에버리지 풀링을 어떻게 하냐? 커널 사이즈를 7x7로 해가지고 그냥 다 에버리지를 시켜버립니다. 자, 1024개 채널에 대해서요. 그러면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풋 때는 1024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아웃풋 하면은 1024 곱하기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024개의 그냥 1024개의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베리어블들이 있는 거겠죠? 거기에 딱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단 한 번만 씌웁니다. 그러면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바이어스를 제외하고 1024 곱하기 1000개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저번에는 한 3700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만 여기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단계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VGG 16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단계에서 여기 VGG 16은 파라미터가 막 10, 6자리 K면은 1억 개죠. 여기 1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100만 개로 확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노베이션이라기보다 약간 이상한 건데요. 자, 이게 구글넷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깊은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10개의 레이어보다 더 많은 레이어의 그 네트워크 구조를 훈련시키고 싶으면은 약간 좀 못생긴 해킹 같은 게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냐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자,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기 계산 결과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로스 텀에 컨트리뷰트를 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두 개에서 나오는 그 로스 밸류랑 맨 위에서 나오는 로스 밸류 이렇게 세 개를 더해가지고 로스를 구성을 하고 걔를 뭐 미분을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 파라미터 전체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으로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은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로스를 이렇게 빼냄으로써 중간중간 레이어에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주입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때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의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약간 수치적인 문제가 아무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잘 안 되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요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로스 펑션을 주입함으로써 여기 아랫 단계까지 그 그레디언트가 잘 프로포게이트가 되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나오기 전에 이런 이상한 해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상자 같은 이 트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VGG넷도 그러면 트레이닝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VGG넷도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한 트레이닝 해킹 테크닉을 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맨 처음에는 7개의 레이어로 트레이닝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레이어를 끼워 넣어서 다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런 해킹 필요하지 않다 이렇다고 합니다.